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 팡보고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오늘은 3개의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봅니다. 소 잃은 지 10년, 외양간은 그대로.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수죠. 제주 삼다수는 우리 제주도의 귀한 자원인 지하수로 만들어서 지난 26년간 국내 먹물생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 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 직원들이 제주 삼다수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주민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를 들고 다니기도 사실 무거운데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제주 삼다수를 어떻게 빼돌려 왔는지 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이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김정학 사장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사실에 대해서 도민께 사과하고 또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내부 제보를 통해서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제주 삼다수 2리터짜리 6,912병이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 정도에 이르고요. 내부 조사를 통해서 삼다수 반출에 연루된 직원은 모두 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산직과 물류직, 또 설비자재팀, 사회공헌팀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엔 관리급인 과장급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6명은 모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됐고요. 또 이 중 4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2리터짜리 물병 하나도 무거운데 7,000병에 가까운 생수를 어떻게 무단 반출한 거죠? 네, 공사에서 관계자들의 증언과 또 현장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크게 2가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삼다수를 보면은 6개가 한 드리로 묶인 그 띠지에 그리고 병 라벨에 QR코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제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삼다수가 만들어지면 이 QR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빼돌린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이걸 폐기 처리하거나 또 홍보용으로 사용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생수를 쌓아 올려서 지게차로 이제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밑판인 팔레트를 일부 파손시켜서 불량품으로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걸 폐기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빼돌린 건데요. 다만 공사에선 직원들이 고의로 불량품을 만든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불량품이 처리된 삼다수를 빼돌린 거군요. 계획적인 범죄네요. 네, 아직은 수사 중이라서 범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선 삼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뽑아내는 지하수 취수량과 그리고 실제로 생산한 생산량 그리고 판매처로 나가는 출고량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방식을 통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에 무단 반출 사건도 내부 직원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대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경찰에 고소한 건도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을 근거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사실 최근 2개월치만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이나 또 4개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무단 반출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아닌 게 아니라요. 작년에만 이 8천만 원 상당의 삼다수가 무단으로 반출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번 제주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작년 3월에서 4월쯤 대리급 직원이 물류 단계에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삼다수를 빼돌린 사실을 개발공사 감사실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빼돌린 규모만 8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공식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송해서 빼돌린 건데 같은 해 7월 재고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직원은 잠적했다고 합니다. 공사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이 직원을 파면하고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또 10년 전엔 도 내에 공급하는 삼다수 3만 5천 톤을 도 외로 빼돌린 반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하수를 반출한 혐의를 적용해서 그 해당 임원과 유통업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10년 동안 삼다수를 무단 반출하는 일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공사에서는 직원들이 저렴하게 삼다수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우선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내 음용수와 삼다수 홍보 물품 제공을 또 중단했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폐쇄회로 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불량 제품에도 관리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물이 매우 귀한데요. 그중에서도 화산 안반수라 불리는 지하수는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이용해서 제주도 개발공사는 연간 3천억 원에 이른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루된 직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10년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공사가 윤리 경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영리병원 불씨 꺼질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리병원 하면 많은 분들이 녹지국제병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개설 허가를 받고도 병원 문을 열지 않아서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에서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논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영리병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위성군 의원이 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와 만나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년 가까이 영리병원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 간담회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운동본부 측은 특별법 제307조인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 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항인데요. 여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원희룡 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또 녹지국제병원 같은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건 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주영리병원은 사회적 갈등과 또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또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의 뜻이 모였다고 본다며 영리병원 조항을 실제로 폐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또 내년에 있을 대선 과정에서 도민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감염병 위기 시대에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영리병원은 제주사회 갈등 현안 중 하나죠. 이번에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준비하셨네요. 네, 지난 2017년엔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버스 준공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민간 버스 회사에 연간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높은 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성과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버스 업체가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을 텐데 자본이 거의 없는 이유 뭘까요? 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6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기업에선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한 기업의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산 중에서 자본금은 거의 없고 부채만 남아있는 상황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134억 6천여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 상태가 이 정도면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업체 노조에서는 예고된 붕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고된 붕괴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도민혈세인 공적 자금이 버스 운송 사업체 뒷 돈구멍을 막기에 급급한 눈먼 돈이 되어 있다면서 이 도민혈세를 퍼붓는 시스템인 버스 준공영제 폐해를 폐기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에선 이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 지 5년이 됐는데 중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